배5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중 실무 일반 점표 6문제와 결산 중 수동결산 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점표 1번 8월 16일 영업부 사무실에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고 280만 원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했죠. 수표 발행 지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280. 자, 그럼 차변에는 280. 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깨진 유리창 교체 수익적 지출이죠. 수선비 영업부 800번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 아니고 자본적 지출이다 이러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뭐 잡아야 돼? 건물 잡아야 되는 거죠. 깨진 유리창은 수익적 지출이 맞죠. 그 다음에 9월 30일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합니다. 빠르게 회수했죠. 조기 회수 3% 할인.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이 되고요. 거래처는 창창 기기가 됩니다. 자, 할인을 하죠. 몇 퍼센트? 3%면 30만 원 되겠습니다. 30만 원 할인하고 나머지 보통예금 입금됩니다. 보통예금. 이때 차변에 자, 할인이죠.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이니까 뭐다? 매출 할인. 외상 매출금이니까 매출 할인 되는 거죠.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매출 할인 조회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참조사항에 보면은 제품 매출, 매출 할인이 있을 겁니다. 제품 매출, 매출 할인을 선택해 주세요. 3번. 자, 액면 만원의 보통주 2,000주를 13,000원에 발행합니다. 주식 발행하죠. 자, 2,000주를 발행합니다. 1주 액면 만원, 만원이면 2천만 원 됩니다. 13,000원에 발행했죠. 그러면 2,600만 원에 할증 발행한 겁니다. 그럼 대변에 자본금 2천만 원. 자, 납입금은 보통예금 했죠.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들어와야 돼? 2,600만 원 들어와야 되죠. 근데 수수료 40만 원 제외한 걸 받았답니다. 그러면 2,560만 원 받았다는 거죠. 40만 원을 제외한 거. 요 수수료 안 잡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죠. 나머지 560이 되는 겁니다. 자, 요때도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죠?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나 확인해야 돼. 없다죠? 만약에 있으면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계하고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수수료 비용 없습니다. 직접 차감하고 끝. 그 다음 수입한 원재료에 관련된 관세 수수료 보통예금이 취하죠. 보통예금 합의 200
이거 차변에 뭘로 처리하느냐? 원재료, 지도원가 포함이죠. 원재료를 매입이죠. 수입이 매입입니다. 관세, 우리나라의 세관을 통과하죠. 예, 지도원가 포함, 관련 수수료, 관련 세금 다 포함해주면 되겠습니다. 안 보였죠? 포함입니다. 원재료, 10월 29일 홍보 제작비 51만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국민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이죠. 예, 거래처 국민카드 차변에 뭐 잡아야 되느냐 이거죠. 뭐 잡아야 되죠. 광고 선전물 제작, 광고 선전비 800번대 잡아주세요. 쉽죠? 그 다음에 대손인데 외상 매출금과 바드름에 대한 대손이 아니죠. 뭐에 대한 대손이죠? 단기 대금에 대한 대손이다. 자, 우리가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출금과 이때까지는 주로 외상 매출금과 바드름 이런 애들을 매출채권이라고 부르죠. 매출채권. 그런데 단기 대여금과 미수금 이런 애들은 기타 등등 해서 기타 채권이다 라고 부릅니다. 외상 매출금과 바드름은 상품을 매출해서 받을 돈, 그죠? 채권. 그런데 이거는 영업활동이죠. 이거는 영업 이외의 활동입니다. 돈 빌려준 건 영업활동 아닙니다. 미수금, 기계를 매각하고 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미수금이죠. 영업 이외의 활동이죠. 우리는 기계를 매각하는 회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기타 채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채권이든 요 채권이든 받을 게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돈을 떼일 수도 있다. 대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매출 채권이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상각비 잡아주고요. 기타 채권도 대손이 발생할 수 있죠. 요것도 대손, 상각비입니다. 그러나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영업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이름을 살짝 구분했죠. 여기다가 뭐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이죠. 자,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돈 떼일 수 있죠. 대변의 단기 대여금 얼마? 300. 그죠? 거래처 달아줘야 되죠. 누구? 동행기업.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66만 원 있죠. 대손 충당금. 나머지 뭐 기타의 대손상가비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는 겁니다. 1, 2, 3.
대손 충당금 할 때 단기 대여금 대손 충당금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결산 문제 1번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 정리하는 겁니다. 딱 정해지가 있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정해지가 있는 겁니다. 62,346,500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건 딱 정해지가 있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거죠. 0,000 대변 작죠. 대변 자금은 뭐 미지급 세금 이렇게 차빈이 작을 수 있죠. 만약에 차빈이 작으면 미수금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방법이죠. 부가세 정리는 정해지가 있는 겁니다. 2번 문제 환율 또 나왔네요. 단기 차입금에는 계정금호 3천만 원 3만 달러 3만 불이 1달러에 얼마인 줄은 모르겠는데 한화로 3천만 원 그죠? 대충 눈치껏 계산하니까 1,0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현재 얼마냐? 현재 환율이 1,100원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올랐죠? 3,300만 원. 환율이 올랐죠? 300만 원이 증가된 거야. 뭐가? 단기 차입금이 3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그럼 단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 어느 변? 대변이죠. 대변에 단기 차입금 300 하고 단기 차입금 거래처 아메리칸 달고요. 차변에 결산에서 환율 문제가 나오면 단기 매매 정권 평가하듯이 그죠? 그래서 외화 환산 부채가 증가되었죠? 손실 그 다음 3번 문제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뭐죠?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단기 매매 정권이죠. 장기이라면 매도 가능 정권이죠. 자, 이렇게 취득했는데 이렇게 평가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떨어졌죠? 대변에 단기 매매 정권. 매매 정권 차변에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 얼마가 떨어졌죠? 1,500만 원입니까? 1,500만 원 평가 손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